수돗물 사태 일주일 만에 대구시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처에 미숙한 점을 시인하며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수돗물 안전과 취수원 이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 노동자들의 반응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인을 보면 생활정치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 정당 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돗물 논란 일주일 만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나와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처는 미숙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불거진 가덕도 신공항 논란은 다시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돗물 논란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야 대구시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유해 물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선거운동 기간에 알았지만 미처 알리지 못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주요 행위들이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여 제가 시장으로서 미처 직접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수돗물 문제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수돗물 마셔도 문제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원수와 정수 기준이 되는 물질들을 실시간 점검해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수원 이전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전향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나서 구미시와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수원 안정성 확보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중앙정부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권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불가란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영남권 전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섬처럼 고립된 대구 경북 정치 지형에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조해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지 권영진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보신 대로 현재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돗물 그리고 공항 문제에 대해 권영진 시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요, 취수원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는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를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이 대구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또 물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대구시가 수질 검사 결과를 숨기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가장 많은 수질 검사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78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가 정하는 유해 물질 기준에도 없는 새로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물질의 양이 보통 외국에서도 환경 기준으로는 잡질 않아요. 권고 기준으로 몇 나라가 네. 정하고 있는데 이 권고 기준보다도 낮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발표하는 것보다 환경부가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월 29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매곡 문산 정수장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에 있는 18개 정수장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숨겼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네. 좀 옳지 않고요. 다만
우리 지역 언론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대구시의 수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숨겼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또 이것이 발암 물질이 다량에 있는 것처럼 좀 과장이 돼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할 때도 우리가 검사했던 수치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조금 혼선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선거 과정에 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은 아무리 환경부가 발표한다고 했더라도 대구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실을 설명드리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성적인 관점에서 또 돌아보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식수 안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치수온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 큰 진전이 없는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치수온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그 낙동강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까? 낙동강 수질 전체를 개선하는 건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번에 9번째 수질 사고인데요. 이 9번째 수질 사고는 낙동강 수질 전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치수장 상류에 있는 구미공단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낙동강 수질을 전체적으로 좋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대구의 식수를 안전을 보장하려면은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미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이래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나서서 구미 시민들께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미시장 당선인께서도 전에하고는 다르게 전에는 이게 잘 해결 안 됐던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풀리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구미시장 당선자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라든지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어서 오히려 당은 다르지만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고가 터지고도 지금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중앙정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낙연 총리께와도 통화했고 환경부 차관 또 김부겸 장관하고도 다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다. 치수원 이전 대책을 근본적으로 찾는 데 같이 나서자라고 부탁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다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수돗물 문제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또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공항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을 다시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해공항 확장 대신 그 가덕도의 공항이 건설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통합공항 이전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우선 생각할까요? 가덕도 공항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흘러간 유행가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이제 이 부산시장 당선자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가덕도는 공항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이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김해 신공항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될 이유가 없고 가덕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럴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연매출 700억 원을 기록하는 직원 320여 명 규모의 임플란트 제조업체는 생산과 사무직 신입사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줄어든 생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도 더 투자하고 있고 또 일부
필요한 곳에 인력도 새로 추가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짧아지자 여가 활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근을 일찍 해서 제 개인 취미 생활이라든지 제가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가족들랑 같은 저녁 식사라든지. 한 백화점은 저녁 6시가 되면 직원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직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52시간이 돼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이것저것 해보면서 먹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고. 백화점 개점 시간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춥니다. 덕택의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조금이나마 보게 됐습니다. 그냥 오후 30분하고는 틀리거든요. 오전 30분은. 솔직히 아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학교 보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나올 때 또 조금 더 집안일을 좀 대충 좀 해놓고 나올 수가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근로시간은 최대 주 52시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5개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300인 이상 제조업체들 가운데 절반은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월 182시간, 대구는 178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도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주화 용역주거나 아니면 후계 시간을 확대시키거나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 이러한 부분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마찰이 덜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곳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특례업종에서 빠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4시간마다 30분씩 근무시간 중에 쉬어야 합니다. 문제는 휴게 시간대 아이를 누가 돌보냐는 겁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보육 공백을 막겠다며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에 새롭게 배치되는 보조교사는 210여 명. 1,400개가 넘는 어린이집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어린이집 생각입니다. 아이를 쉼없이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휴게 시간만큼 근무 시간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고가 만약에 났다고 친다면 보조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시더라도 사고의 책임은 또 누가 지게 되는지 또 안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불안함이 좀 조장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준비가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니 임금도 줄이겠다는 사용자 측과 적정 임금은 필요하다는 노조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당수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질 임금이 준 근로자의 반발과 약화하는 납기 대응 능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꺼리는데 그걸 외국인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한국에 지금 오는 걸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특히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지역 근로자 처우를 조금이나마 나은 방향으로 바꿀지 아니면 기업 경쟁력 약화만 부를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겹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포함한 15개 분야의 정책 추진안을 장세용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공약과 정책 등 15개 분야의 정책안을 제안했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지역 기업 유출 등 6개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을 비롯해 도시재생, 대중교통 체제 개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과 폐지와 박정희 유물 전시관 취소와 같은 논란을 빚은 현안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미시가 박정희 관련 사업을 줄이려 하자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철우 당선자는 언론과 대담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이 막대한 예산 등을 이유로 새마을운동 사업의 다른 방향을 찾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새마을 정신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 하거나 새마을 관련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오만이라며 구미시장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등에 따르면 5G 시대에 대비한 사업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네트워크 제조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합니다. 구미 지역 경제계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협력업체가 30개사 안팎에 이르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구미 사업장의 인력은 10,000명에 이르고 네트워크 사업부의 일부 인원이 수원으로 빠져나간다며 구미 사업장의 주력은 무선 사업이어서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 특히 기초의회는 생활정치라고 하지만 정당 공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방선거 무소속 당선인을 통해 생활정치란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정하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임태섭 당선인은 13년 동안 가까운 터전에서 시의원의 꿈을 이뤘습니다. 임 당선인은 떡을 찌고 기름을 짜는 생업과 함께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이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접하면서 주민들과 잘 통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신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상진 당선자도 미신기계 수리 등 본업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덮고 앞장서는 생활정치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들은 지역과 이웃을 위한 생활정치가 당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정당에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선된 것도 바로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 시군의 무소속 당선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좌우되고 다른 정당이란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 정치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제잖아요.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의회 내에서 정당적인 토론이 안 돼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정당 공천제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 공천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책이 아닌 정당을 앞세우고 정당의 유력 인사와 찍은 사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구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민선 6기 경북시군 단체장들이 오늘자로 일제히 퇴임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예천 충원탑을 참배한 뒤 오후에는 청내 방송을 통해 영상 메시지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각 실국 방문으로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단체장이 교체되는 상주 이정백 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도 오늘 퇴임식을 하고 민선 6기 단체장의 임기를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눈부신 선방을 선보인 조현우 선수의 소속팀 대구FC가 이른바 조현우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지난주 판매한 조현우 친필 사인 유니폼이 100장 이상 팔리며 마감되고 추가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3일까지 조현우 월드컵 출전 기념 유니폼 특별 판매를 통해 한껏 높아진 조현우에 대한 관심을 구단 마케팅에 적극 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독일전에서 유효 슈팅 6개를 막아내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조현우 선수는 다음 주 일요일 대구에서 펼쳐지는 FC 서울과의 맞대결에 출전해 홈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대 강보를 개방한 이후 조류 농도가 40%까지 줄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4대 강보 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상류 상주보에서 하류 창녕 함안보까지 보를 닫았을 때 72.6일이 걸리던 물 흐름이 최대 개방 시 7.1일로 줄어 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이 90% 가까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 개방도 확대되는데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낙단보 구미보는 최대 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상주보, 강정 고룡보 등은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구시는 희망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관리 운영권을 조기에 반납함에 따라 2020년쯤 설립하려던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을 빨리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와 재단 설립을 위한 1차 협의를 마쳤고 타당성 연구와 운용 방안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재단이 출범해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 종사자와 생활인들의 혼란을 막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수탁복지재단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 올해 연간 항공여객 40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이 164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356만 명인 점을 보면 이런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구공항 국제선은 2014년 3개 노선, 주 14편에 불과하던 것이 16개 노선, 주 248편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억 5천만 원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이달 초 고장났던 한울원전 6호에 대해 정밀 점검을 마치고 오늘 새벽 0시 23분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6호기는 지난 3일 원자로 냉각제 펌프 4대 가운데 1대가 고장나 원자로 보호 신호에 의해 원자료가 정지됐고 사고 원인은 제어 개통 전자카드 부품 고장으로 320개 동일 부품에 대한 정밀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수중 드론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수중 드론 무인 운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운영 기술 확보에 성공했으며 부력 엔진 등 수중 드론 6대 핵심 기술도 단기간에 국산화 가능 수준까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드론을 이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해양 오염 탐지와 태풍 예측, 지진파 탐지 등 해양 관측 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이 주 1회 방문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사진을 전송해주는 우체국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부모님이 대상이고 자녀가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용 수수료는 월 4,000원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